자, 그러면 지금 당장 이것을 저지시킬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가? 이게 이제 국민들이 가장 그렇죠. 궁금합니다. 예, 예. 정치적으로는 지금 결단을 내려서 당장 자, 임명 취소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절차를 밟고 한덕수의 결정을 어떻게 무마시킬 거냐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처분이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이 돼버렸는데 일단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규명이 돼야 되고 그 전제로서 이 결정될 때까지는 이 지명 자체가 효력이 없다라는 가처분이 그 받아들여져야지 이걸 지금 멈추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서는 이 위헌적인 권한 행사를 한 한덕수를 탄핵 소추하는 거고요. 네. 예. 자, 그러면 절차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이렇게 헌재에다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헌재.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고 예. 신청을 하게 되면 오늘 아마 민주당을 중심으로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의결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40여을 임명했으니까 이제 9명의 헌법재판관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과연 지금 이제 4월 18일 전에 4월 18일 지금 이제 이미선 재판관이나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퇴임하기 전에 이 결정을 다 내릴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맞아요.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인 거죠. 예. 4월 18일이면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원래 법원에서 가처분 심리를 할 적에 뭐 일주일 정도 걸려서 하는 게 가장 신속하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헌재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보셨다시피 윤석열 파면 건에 있어서도 결론에 자신이 없으면 미루는 걸로 신공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근데 거기서 또 무슨 트집을 잡아가지고 시간을 끌지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네요. 야, 그러면은 일단 그 의결 정족 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9명이 재판을 하면 5명이 과반으로 이제 결정을 하니까 5명만 아 이거는 지금 한덕수가 임명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임명이 일단 안 되는 것인데 그 경우에 다시 심판을 하려고 하면은 권한쟁의 심판을 계속 하게 됩니까? 가처분 이후에 아니면 법원으로 가서 이것을 다시 다투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권한쟁의 심판은 헌재에서 하는 거니까 그 권한쟁의 심판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권한 행사가 잘못됐으니 효력을 정지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이라서 헌재가 계속 할 텐데 이제 문제는 국회는 청문 절차가 진행이 안 될 거고요. 청문회를 하는 건 의무잖아요. 그 진행이 안 될 거고 그러면은 청문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다음에 그게 되지 않으면 며칠 안에 또 임명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나가는 거냐 이 문제가 또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한 번의 어떤 파열음이 또 생기는 거고 그것도 대선 국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한덕수가 지금 다시 한 번의 혼란을 그러니까 헌정 질서의 혼란을 가져오는 상황을 지금 감행을 한 건데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지나가기 전에 꼭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거하고 지금 일종의 끼워팔기를 하잖아요. 임명하는 거니까 내가 이것도 지명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임명하고 지명은 굉장히 다른 것이다라는 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 와중에 이제 마용주 대법관 또 임명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간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 얘기에 마용주 대법관은 묻혀 있다. 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절차가 다 끝났는데 설명도 없이 그냥 뭉개고 임명을 안 한다. 이것도 명백한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보인 태도. 그러니까 대법원이 구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절차가 다 끝난 건데 위헌적인 그 어떤 위헌적인 권한 행사로 인해서 그게 거부가 돼서 대법원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있으면 대법원장이 나서서 얘기를 해야죠. 이런 상태가 방치되면 안 된다. 근데 대법원장은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계엄 선포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사법권 수호나 이 구성에 관한 헌법 수호에 관한 의지를 밝힌 적이 없어요. 이 사람 태도는 제가 꼭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자들의 태도가 있으니까 이 한덕수 같은 자들이 이렇게 준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헌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결국 우리 진영 쪽에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시비 붙지 않는다. 그런 자신감 아니겠어요 이게? 대통령이 파면이 된 상태에서도 이제 사법부가 원래 자기 역할을 못하겠다. 이제 이 정도 나온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로 돌아오는데
자,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가처분을 통해서 지금 제기하는 수밖에 없고 본인이 철회하지 않는 이상은 권한쟁의 심판 지금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요. 예. 그러면 지금 한덕수는 그 반발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지명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덕수가 물러설 가능성은 없고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하게 되면 법률가로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임명이 무효다라고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중단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게 맞다고 맞는데 이게 단순히 무슨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으니까 진압한다 뭐 이런 거창한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이론서나 헌법 교과서에 누구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안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지금 위헌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덕수가 감행하는 순간 이게 탄핵 사유가 되고 안 그래도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지금 손에 쥐고 있었는데 자신이 탄핵 소추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지금 이자 입장에서는 내가 막판에 그냥 저 지시 받은 거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고 나는 그냥 저 빠지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막무가내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와. 그런데 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지는 않겠죠. 권한쟁의 심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5명 이상은 이거 잘못된 거야라고 되돌리겠죠. 만약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6년 동안 이완규를 헌법재판소장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형사사건으로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유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 6년 동안 임기를 보장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아니 이완규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이 되더라도 수사 결과로 낙마할 가능성이 높죠.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근데 그런 사람을 굳이 헌법재판관의 어떤 자격 위치에 갖다 놓을 것이냐? 아니 세상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다시 나서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우습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지금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걸 신속하게 이런 유연적 권한 행사를 저지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임무가 맞은데 저는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그 말하자면 국힘 측 혜택을 받은 헌법재판관 내지는 스스로 보수지향적이라고 생각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국 본안에 자신이 없으니까 지연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연시켜서 아예 마비시켜버리는 걸로. 마비시켜버리면 그러면은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은 두 사람 그냥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30일이 지나버리면 한 달이 지나버리면 국회에서도 청문 절차를 안 밟으면 30일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이 된 걸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 헌법재판관이 되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을 노릴 가능성 이게 제 걱정인 거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